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퀘스천에서 출판한 철도안전법률의 저자 김범구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의 모든 분들은 철도 관련 회사의 입사를 목표로 학습하시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목적으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철도안전법 과목은 철도 관련 회사의 입사를 위한 필수 과목이라고 알고 있으며 이 과목이 고득점 과목으로 여러분들의 입사와 향후 승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강의는 약 9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진행될 것이며 모든 분들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저는 법률이라는 수업문서를 이러한 생각으로 적었습니다. 집필했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풀이하는 모든 분들이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약간 어렵게 구성하였으며 문제풀이 중간중간에 객관식을 잘 푸는 방법, 그리고 법률 용어 등 법률 과목의 학습 방법을 여러 곳에서 많이 담아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입사 시험을 목표로 하고 계시겠지만 입사 후에도 여러분들의 조직 내에서 저 사람이 철도안전법은 가장 잘 알아, 저 사람이 철도안전법 박사야라는 얘기 들을 수 있을 만큼 여러 차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가 다소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인강을 제대로 듣는 방법을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인강을 많이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전 자격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어떤 과목도 인강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며 남들과 다른 인강 수업 학습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인강을 신청하고 나면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겨우겨우 한 번을 듣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인강을 3번을 듣습니다. 어떻게 3번을 듣냐면은 처음에는 2배속 이상으로 모니터도 보지 않고 책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2회째에는 모니터만 봅니다. 그리고 3번째 가서야 교재와 함께 모니터를 같이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 이미 3번을 들었기 때문에 3번째 교재를 같이 보는 순간에는 1, 2회 때 강사가 얘기했던 농담도 어디서 나올지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강사가 실수했던 부분도 기억할 수 있어서 3번째 과목 들을 때 굉장히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인강을 통해서 학습하는데 주말에는 한 7, 8과목을 몰아서 듣고요. 그리고 평일에도 인강 한두 개씩은 꼭 들어서 수험의 리듬을 놓치지 않는 그런 좋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나름 인강을 공부하시는 자세, 방법을 갖고 계실 것인데요. 인강은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자주 들으시고, 그리고 강사가 저런 얘기를 왜 할 것인가, 나도 저런 거는 책을 읽으면 알 수 있는데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강사가 여러 번 얘기하는 부분, 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들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객관식 풀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객관식이 왜 중요하냐면은 주관식은 모르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응시하시려는 시험이 사지선다이든 오지선다이든 객관식은 내가 한두 가지 지문을 몰라도 맞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자가 이 문제를 왜 냈을까를 한번 반추해 보시면은 아, 여기 함정이 있겠구나,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빠지겠구나, 나는 그 부분을 빠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면은 시험장 가서도 자신감이 붙을 것이고요. 정답률 80%, 90%에 육박하는 문제를 나는 틀리면은 정말 치명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많은 시험에 객관식을 치르러 가다 보면은 정답률, 너무 높은 정답률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오히려 자충수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쓰여 있는 대로 읽으시고요. 그 문제에 통상적인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이 문제가 너무 쉬운데 이거 나만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맞추라고 준 문제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정답을 확실하게 보내시고 찍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남은 시간에 이제 앞에서 몰랐던 문제들을 푸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1번, 2번부터 모두 맞겠다라고 어려운 문제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은 쉬운 문제를 정작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험장 가셨을 때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 아닌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기준을 세우십시오. 저는 지금 현재 변호사, 변리사, 기술거래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류 컨설팅 회사를 하다 보니까 우연히
철도 쪽에서 이렇게 연결이 좋은 기회가 왔었고요. 대학원에서 항공안전으로 공부를 했었고 아직 박사 학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 중인데 여러 가지 일이 많고 게을러서 잘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카이워커스라는 회사, 아주 작은 회사인데 여기서 무역 분쟁, 물류 분쟁에 대한 컨설팅을 하다 보니 항공대에 가서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공 안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철도 안전 쪽에서 또 수요가 생겨서 이렇게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보실 교재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교재에 대해서 저자가 직접 강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강의를 하려고 섰습니다. 저는 예전에 세종대학이라는 학교에서 겸임교수를 했었고요. 그때 학생들에게 객관식 문제를 내면서 속였던 비법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함정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여러 번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제가 2년 동안 작업을 해서 이번에 퀘스천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2020년 2월에 나왔고요. 그리고 최신 법령을 반영했는데 그 중에 영상 기록 장치의 설치 의무라는 조항은 한 번 더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시험 치신 이후에 시행이 될 것 같아 갖고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그 내용을 반영할 것이고요. 계속해서 개정 법률이 발표되는 대로 퀘스천 랩하고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카페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개정 법령을 반영해서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다운받으셔가지고 제 교과서, 아니면 다른 교과서 아무거나 보셔도 괜찮은데 거기 붙여서 넣으시고 법령이 바뀌어서 지금 법령을 몰라서 예전 법령으로 썼다가 틀리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말으셔야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가 몰라서 틀리는 게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정보가 부족해서 내가 최신 법령을 반영하지 못해서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책,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제가 최초로 저자가 강의하는 그런 도서가 될 것이고요. 지금 이 강의도 제가 첫 번째로 저자 그리고 법률 전문가가 만든 수험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객관식 문제에 강해지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제 책은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한 페이지에서 같이 보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우리들이 법률 전문가인 저조차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법과 함께 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철도안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걸 찾아다니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에서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 페이지에 같이 넣으려고 애를 썼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인터넷 PPT 강의 안에도 같은 페이지 안에 넣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의 아니게 문제를 어렵게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철도 관련 회사에 입사하시는 목표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철도안전법 과목이 여러분들에게 고득점 과목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회사가 사지선다인지 오지선다인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지선다로 만들었고요. 그 각계의 지문도 좀 많은 길게 만든 지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만든 문제, 제가 다 직접 만든 겁니다. 제가 문제 한 300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정선된 문제를 집어넣었는데 제가 출제자의 기분으로 출제자가 됐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문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번 자꾸 보시다 보면은 그리고 제가 강의에 계속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반복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억하시면은 문제풀이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강의는 대한민국에서는 철도안전법 저자가 직강하는 최초의 케이스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항공안전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항공안전 분야에서 연구를 했었고 발표를 많이 했는데 철도안전은 항공안전보다 약간 지금 뒤에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기는 더 많은 안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 분야가 많이 앞서서 갔었고 철도도 이제 우리나라 철도안전법에서 철도 운영자 등의 철도 투자 공시 의무 등이 생기는 등 앞으로 철도 안전 투자에 대한 철도 안전 투자 분야에 대한 그런 의무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공 안전에서 공부를 시작했지만 항공 안전의 많은 아이디어들이 철도 안전에도 올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법률 전문가로서
예전에 변호사 시험 수험서를 만들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제 책, 이 책은 예전에 다른 분들이 썼던 책하고는 약간 각도가 다릅니다. 다른 분들이 썼던 책을 제가 뭐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법률가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철도안전법 문제 출제는 법률가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법률가가 들어갔을 때 다른 분야에서 오신 분들하고 달리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만들지 고민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충분히 반영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철도안전법은 법 과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 형법, 민법, 상법 등의 과목과 달리 굉장히 쉬운 과목입니다. 즉, 법률 전문가의 해석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즉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철도안전법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불릴 필요도 없었고요. 그리고 어렵게 철도안전법 해석은 이렇다라고 굳이 아는 척을 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책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볼륨이 얇은 대신에 문제를 많이 집어넣었고요. 철도안전법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기술적인 과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이나 도시철도 운전 규칙은 더 쉽습니다. 그건 더더욱이 이론 해설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해설이 필요한 과목은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철도 차량 운전 규칙 및 도시철도 운전 규칙에 대해서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는 방법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 100여 개를 선정해 왔고요. 그 문제 중에 제가 답만 말씀드리고 특별히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해를 드리는 그런 수준에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법률 용어 거의 없습니다. 뭐뭐 하여야 한다, 뭐뭐 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무엇에는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다.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기술적이고 간단한 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문제 해설을 통해서 강의를 해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철도안전법 본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도안전법 본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철도에 대한 정의가 철도안전법에는 없습니다. 철도안전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도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정의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철도안전법 2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조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습죠? 철도안전법에 철도의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철도안전법을 공부하시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철도안전법을 포함해서 철도 관련 법률이 9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철도안전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많은 정의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철도, 철도시설, 철도운영, 철도차량, 철도종사자 등에 대해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옆에다 놓으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법률 전공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딱딱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를 알으셔야 됩니다. 법률 요건은 무엇이라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자,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면은 처벌받지 않겠죠. 근데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몇 년 이하의 징역, 몇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규정이 철도안전법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형법을 예를 든다면은 사람을 죽인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 법은 이렇게 합니다. 뭐뭐 한다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뭐 하지 말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종교나 윤리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사람을 죽인 자는이라고 조건 규범을 답니다. 철도안전법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전철 타고 다니시다가 들으실 수 있는 얘기, 정당한 이유 없이 비상제동장치를 누르면은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아나운서가 수차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경고 문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벌받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철도 승강장 문에 자꾸 신문을 끼거나 우산을 끼워서 문 열고 닫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안전을 저해한다라고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승강장에 신문을 끼우지 말아라는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정당한 요금을 내고 출퇴근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우리들한테 우리는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요금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금을 받은 철도나 지하철 공사에서 우리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가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묵인한다면은 그건 우리한테 요금 받은 행위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철도 안전법에 나와 있는 규정들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규정들이 철도 안전법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철도 안전법 48조 한번 보겠습니다. 철도 안전법 47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객 열차에서의 금지 행위라는 타이틀을 달고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는 하지 마라. 흡연하는 행위는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요새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길에 스트레스 많이 겪고 있는 가방 뒤로 메고 있는 행위나 토하는 행위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은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많이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법 규정을 많이 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철도안전법 81조까지밖에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38의 2, 38의 3, 38의 4 이런 식으로 가지 번호가 많이 붙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안전에 대한 문제, 투자에 대한 문제, 철도 정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에 여러분들께서는 수험생의 입장이거나 철도학과 학생의 입장에서 시험에 필요한 공부는 반드시 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철도 현업에 종사한 이후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나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내가 철도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 이러실 때 철도 안전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철도 안전, 철도 시설, 철도 차량에 있어서 큰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철도가 북한을 연결하고 중국, 러시아까지 간다라는 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관사나 관제사, 영무원, 승무원이 되시는 그런 기본적인 일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남는 시간에 대륙철도도 고민하시고 현재 북한 철도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속하신 조직에서 큰 대접을 받고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